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2.5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나스닥 선물의 상승폭만큼 그대로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만 보시면 저점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장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74%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4.03%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 시작 전 약보합으로 시작했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1% 이상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장 마감 후에는 거의 한 2%가량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과 가장 이렇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대만이 2.42%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이 양봉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긴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대만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저가를 형성해 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시초가는 미국장 상승 효과로 0.34% 이렇게 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종합주가지수가 2342포인트까지 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점을 좀 낮춰 잡겠습니다. 2300포인트 초반, 2300대 초반에 오면 제가 노리던 주식을 한번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이유는 내일 새벽 열리는 미국 나스닥이 2%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무너뜨리는 가격이 아니죠. 미국 나스닥이 전저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5% 정도는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이 신저가가 아니라는 거죠. 2300대 초반이나 2300을 살짝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거기서 매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번 하락장에서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던 수급주,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기간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는 PCB 관련주가 있습니다. 다른 섹터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외국인들이 JP모간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단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꺼렸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종합주가지수 저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애들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 못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택도 마찬가지죠. 심택 같은 경우에도 대덕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 수급 들어오지만 이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PCB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다른 게 해성DS입니다.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 심택과는 달리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2300포인트쯤에 와서 내가 PCB 관련주들을 매수를 한다면 대덕전자, 심택, 해성DS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해성DS를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도 기관 수급이 변하지 않는 섹터도 있죠. 이렇게 태양광 섹터, OCI나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을 잡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설사 저점을 잘못 찍어 가지고 이런 애들에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기간에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매수했던 단가까지 이렇게 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태양광, 코스닥 테마주, SDN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닥이 4%나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자, 외국인들 어제 36만 주 이 순매수를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20만 주를 그대로 한 보합 부분에 이렇게 다 매도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즘 장이 뭐 나름 괜찮다면 SDN 이 자리에서 종가 분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이 워낙 안 좋았고 오늘 나스닥 선물도 안 좋았기 때문에 뭐 SDN 종가 분할 하지 않았고요. 이런 SDN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저점이죠. 2,500원대 초반 뭐 이런 자리 내일 밀린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를 오버나이트 했는데요. 이 삼성전기 역시 뭐 본전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갭 상승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갭 상승 0.3%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음봉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건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대로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간의 매도선은 그다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내일 한 12만 5천원 뭐 이런 가격까지 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하락이 나왔죠. 뭐 하지만 뭐 하락의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 뭐 좀 크게 하락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신고가 돌파해 주려고 하다가 어제 7% 오늘 한 6%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수급을 보셔도 기간 수급이 이전까지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코스모 신소재도 뭐 이런 부분이죠. 뭐 11선 부분 5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인데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하락이 나왔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락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뭐 현대중공업 수급 여전히 좋죠. 한국카본 오늘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다지 수급 이탈은 없습니다. 이런 조선주들도 충분히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저점 매수할 종목을 고르실 때 이렇게 수급주들 중에서 이렇게 기간 매수세가 있는 종목 뭐 이런 애들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 매수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낙폭 과대 종목들보다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애들을 매수하는 게 차라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원전 관련주들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에서 뭐 다른 종목들이 한 1%, 2%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원전 관련주들은 3%, 4%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탈원전 했던 게 바보짓이다라고 뭐 워딩을 낸 것 같은데요. 누가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워딩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취임하자마자 이 4대강을 굉장히 키웠죠.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원전을 지금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 테마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큰 욕심을 좀 버리고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거래 잘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